이거요. 너무 상담사의 아, 청기누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은데요. 네. 좀 그때 넘어갔죠 우리. 안녕하세요. 최현정의 맘맘TV입니다. 상담 A to Z 이성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시 인사할까요? 반갑습니다. 저희 잠시 쉬었다가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워낙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니까 바로 질문 갈게요. 네네, 좋습니다.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. 상담 받으면 정말 나아지나요? 제가 가진 이 문제는, 이 커다란 이 덩어리는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럴 수 있어요. 네네. 이거는 그대로인걸요? 이런 질문이요. 한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. 네. 최면 치료하는 분을 만났어요. 아, 최면? 그랬더니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에이, 이게 걸릴까? 이런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해봐야 되겠다. 이런 사람이 최면이 걸린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. 상담해봤자 뭐해? 내 문제를 누가 풀어? 이런 사람은 어지간한 상담자를 만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. 안 믿으면 적게 내놓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상담자를 시험하죠. 그럼 상담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. 그럼 나도 요만큼 줘야지.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. 기왕 같은 돈 내고 같은 에너지 써서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이거 요만큼이다 생각하고 다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.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나던 내담자 중에 진짜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. 네네. 저도 느꼈어요.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. 그렇죠. 그럴 때 상담자로서는 저는 더구나 아직 자격증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.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전문성을 입증하지? 이 상담 용어로 말하자면 라포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생기는 게 배틀이에요. 그래서 배틀처럼 상담을 했던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서로 안 지려고. 그래서 1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는데 상담자로서 막 내어준 다음에 소진된 느낌과 네. 기싸움을 한 뒤에 소진된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. 네. 근데 1시간 동안 기싸움을 하고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.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네. 상담자는 상담자거든요. 상담자가 내담자가 되면 안 돼요.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다는 것까지 알아야 상담자인 거예요. 그렇죠. 그것까지도 네. 내담자의 어려움으로 봐줘야 돼요. 이 사람이 뭔가 저항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. 혹은 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더 성숙하게 품어주는 게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죠. 네. 저한테 정말 이렇게 뼈아픈 상담 경험으로 남아있는 내담자예요. 그렇죠.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네.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겠거든요. 초점을 다시 상담받으러 가는 분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예. 그러니까 그렇죠. 초보 상담자를 만날지 정말 최고의 성숙한 상담자를 만날지는 복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네. 무조건 믿는 거예요. 네. 필요 조건을 내가 갖추는 거죠. 저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알겠어요. 저는요 상담이 진짜 잘 먹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저 내담자로서의 저는 네. 정말 상담자를 믿고 따르고 네.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상담 효과를 네. 높게 누리는 거예요.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네. 99%가 아니에요. 100%예요.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공부하는 약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눈빛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다 꺼내서 왜 이렇게 다 꺼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? 제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다시 한번 초점으로 돌아가서 상담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? 첫 번째는 달라지고 싶다면 당신은 상담자를 100% 믿으세요.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. 네. 두 번째 정말로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상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는 이야기요. 문제 해결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. 네네네. 해소와 해결에 있어서 일단 상담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 해도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해결까지를 바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해결은 무엇이 되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인가? 제가 상담했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네, 어떤 분이 와서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다가 어머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 봐요. 그랬더니 그분이 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. 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?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변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죠.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으신가 봐요. 네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. 변화한 거예요. 죽겠다는 사람이 살겠다로 변한 거예요. 맞네요. 무엇이 변했어요?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.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. 자동차 열쇠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? 그럼요. 찾는 곳이 늘 일정해요.
테이블, 어제 입은 옷 주머니. 주머니 그렇죠. 그러다가 없으면 그때 낭패예요. 다시 어디를 찾냐면 원래 처음 찾았던 그곳을 다시 찾고 다시 주머니까지 이르는 길을 반복한단 말이죠. 맞아요. 네. 없는 거 확인했는데 왜 다시 한번 보기로. 이러죠.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아까 없었어요. 다시 또 주머니를 넣는 게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평생 자신한테 버려야 되는 마음이 오만입니다. 내가 하던 방법을 해보고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오만이에요. 이번 비유는 네.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. 그렇습니다. 네. 상담사를 만나면 제가요 이거 해결하려고 어제 입은 옷 주머니 다 뒤져봤고요. 신발장도 구석구석 다 찾아봤다니까요. 예. 이렇게 할 때 부엌은 찾아보셨어요? 이게 이제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얘기는 상담자들이 들으면 웃게 돼요. 제가요 안 해본 게 없어요. 있어요. 안 해본 게 있어요. 안 해본 게 왜 있느냐? 늘 같은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대해서는 늘 도돌이표 있죠. 그것처럼 늘 같은 방법 몇 가지를 되돌린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네, 아무리 오랜 시간을 고민해도 네. 여전히 못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상담은 좀 공부하다 보면 철학으로 들어가게 돼요. 음.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. 네. 나는 왜 사는가? 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변할 수 있습니다. 변할 수 있습니다. 하늘 아래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믿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. 그 사람이 늘 보는 시각에서 조금만 변화해도 아까 예에서 죽고 싶다는 어머님이 새롭게 살고 싶다고 다르게 살고 싶다. 시선의 변화거든요. 상담은 시선의 변화를 상담자의 지혜, 그 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일. 그것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자에 대해서 믿으셔도 좋습니다. 밤낮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믿으시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믿어서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믿는 만큼 변화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갑자기 우리 상담소에 폭주하는 겁니다. 말씀해주신 거랑 연결될 수 있는 네. 이야기 같아요. 저 상담하면서 많은 내담자들이 선생님 저 말고 제 남편 좀 상담해주세요. 이렇게. 근데 뭐 남편이 상담을 신청했나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맞아요. 많은 분들이 네.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네네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저희 엄마도 좀 상담 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네. 상담을 좀 권유해서 받게 하고 싶은데 설득되지가 않는다. 그런 사람 어떻게 설득해서 상담받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네. 질문 되게 많아요.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. 네. 그 사람 데리고 와요. 그럼 욕만 하고 갑니다. 그러니까 의미 없죠. 그러니까 아무 설득한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. 설득할 수 없고요.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.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요? 아픈 사람. 바닥을 쳤을 때 병원을 가는 거예요. 그러므로 그 남편도 그 동생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있을 때만 상담을 가게 된다는 거죠. 지금 아직 버틸만 한 거예요? 네, 그는 아쉽지 않은 사람이에요. 아쉬운 사람이 상담을 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아쉽지 않은 사람을 상담해 오게 할 것인가 네. 하는 거잖아요.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조급증이에요. 상담받으면 너무 좋아질 텐데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다.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. 너무 보통, 좋아지지 않는데요. 네, 보통 상담은 피해자들이 와요. 그렇죠. 가해자들이 오지 않습니다. 이해되시죠? 네, 상담 올 정도면 가해자들이 어렵습니다. 세상에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.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. 그 사람을 데려올 방법 내놔보세요. 없습니다. 스스로 자기 확신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을 흔들어야 되거든요.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을.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것은 바로 상담받으러 온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역할을. 그것을 알려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. 버지니아 사티어 가족상담 대가가 한 비유가 있죠. 가족상담은 모빌과 같다.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이 움직인다. 왜 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예. 다른 것을 움직이려고 하느냐는 거죠. 사실 상담은요, 저는 인격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상담을 받아서 내가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가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요. 더 나은 인격이 된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바라보는 눈빛과 하는 행동들이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. 그때 나는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이 뭐지? 맞아. 옛날에 쏠 걸 왜 쏘지 않지? 왜 견디지? 상담의 힘인가? 저 사람이 약간 상담받고 달라진 것 같아. 맞습니다.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. 우리 누나가 달라졌어요. 모비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. 네.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.
당신도 받아봐 이러면은 다 된 죽에 콧바트리는 거죠.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실수하면 안 안 되는 거죠. 됩니다. 네. 나 좀 변한 것 같지? 당신도 받아봐. 바보 아니야? 너무 성급해. 너무 성급해. 조급하게 굴지 말고 내가 변한 뒤에 은근히 보면 우리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거든. 말하지 않아도 알아. 뭔가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네,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보 혹시 시간 되면 상담 선생님이 우리 와도 좋다 그러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바뀌려면 당신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언제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볼 수 있을까? 하고 교집합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상담자하고 이미 짜야 돼요. 왔을 때 너무 훅 들어가서 치면 안 돼. 안 돼. 네, 안 돼. 그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워. 그 페이스 잘 잡는 상담사가 맞습니다. 최고의 상담사죠. 네. 예. 조심조심 귀하게 오신 게 대단하십니다. 그 오신 분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. 맞아요. 뚝이 굴고 네가 맞아요.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해줘서 갔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거요. 너무 상담사의 이러면 천기누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은데요. 네. 좀 그때 넘어갔죠 우리. 너- 우리도 약간 우리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우리 그죠? 챙겨야 되는데. 네.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는 이쪽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을 정중하게 대해드리고 해소해 주는 것. 그래서 상담 갔더니 이 맛을 한번 보면은 기분이 못 나쁘지 끊죠. 않네. 네, 이 해송의 맛을 네. 한번 살짝 이렇게 한 모금만 딱 마셔도 네. 이거 못 끊어. 그리고 그다음에 네. 묻는 거 여보 다음에는 내가 일이 바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내가 왜 혼자가 그러면 같이 또 가야 돼요.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뭐 가겠다는 뜻이. 그때 오시면 진짜 상담이 이루어져요. 그때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건 거죠. 이런 것을 네. 야금 기법이라고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 걱정을 먼저 하라.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도 조금은 상담의 효과를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네, 네. 깊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살금살금 기법? 뭐라고 하셨죠? 야금야금 야금야금 기법. 느긋하게 잡고 가시라. 인생 깁니다. 인생 길다. 변화는 더 들고 인생은 깁니다. 마음 놓고 편안히 천천히 변하셔도 누가 안 잡아먹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변하는 것이야말로 숙성된 변화인 것이고 제대로 된 변화인 것이죠. 급히 변해서 뭘 하겠습니까? 금방 뒤집어질 텐데. 네.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한. 네. 급히 변하면 되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네, 있고. 맞습니다.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 가니까 이거 갖고 있잖아요. 이걸 한 질문으로 모두 끝내려고 했다면 우습게 되지 않았겠어요.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이 흩어져 나오겠지만 이번 편은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성원 소장님과 함께 여기까지. 많은 분들 또 막 질문들 막 떠오르시죠?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주시면 네. 또 한번 소장님 모시고 해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소장님 한 말씀 인사해 주세요. 네,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끌어냅니다.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. 부족한 제 얘기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.